근데 공급자들한테 해줬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시장에서 공급자한테 보조를 해주니까 뭐가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를 해요. 그죠?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임대료가 어떻게 되죠?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바로 임대료라는 것이 낮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공급자한테 보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급자한테 보조해 주는 것보다 이 소비자들의 임차인들의 효용을 만족감이죠. 효용을 더 높게 만드는 것은 누구한테 직접 보조해 주는 걸까요? 수요자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효용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자한테 보조를 해주는 방식에도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현금으로 바로 줘버리는 거죠. 어디에 쓰든 상관없이 그냥 현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현금 보조가 있습니다. 현금 보조를 다른 말로 소득 보조.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뭐 임대료에 쓰든 뭐 어디에 쓰든 그냥 현금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요. 임대료 보조가 있어요. 임대료 보조는 정부가 보조해주는 돈을 딱 임대료에만 쓸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임대료는 다른 말로 가격이라고 해도 되니까요. 가격 보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정부 정책의 입장에서는요. 정부 정책의 입장에서 뭐가 더 맞는 거죠? 보조금을 줬을 때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임대료에만 딱 쓸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보조가 정부 정책에는 훨씬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의 효용을,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더 보장하고 효용을 더 키우는 것은 아무래도 뭐로 직접 주는 거죠. 다양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이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용이 더 크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부 정책적인 입장에서 뭐가 더 맞냐면 임대료 보조가 더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들인데요. 자, 가로 1번에 보시면 의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죠. 자, 주택의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생산자보다는 어때요? 소비자한테 보조하는 방식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 자, 그러면서 또 가로 2번에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수요자 측에 보조하는 방식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대요. 소득 보조가 있죠. 현금으로 직접 줘버리는 현금 보조가 있고 하나는 가격 보조, 즉 임대료로만 딱 쓸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보조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 4번에 내려오시면요. 자, 임대료 보조나 현물 보조 대신에 동일한 금액을 뭐로 제공을 하면요. 현금으로 바로 줘버리는 거죠.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한다. 즉 보조를 받는 자의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는 뭐가 더 맞는 거죠? 현금 보조가 더 합리적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딱 임대료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보조나 현물 보조가 훨씬 더 합리적이다. 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현금으로 직접 줬더니, 그죠? 다른 여러 가지, 그죠? 뭐, 결국 쓸데없는데 돈을 써버릴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술을 마셔버릴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요. 정부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결국 뭐가, 임대료 보조가 더 맞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요, 결국 이 임대료 보조의 형태로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요. 이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택 바우처 제도. 자, 주택 바우처 제도 우리나라도 자, 도입될 예정에 가지고 있는 전면적으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한데 자, 도입 예정에 자, 있는 것이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 바우처 제도가요. 이 바우처라는 것이 결국 쿠폰. 자, 쿠폰의 형태로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2010년부터 얘를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자, 얘기가 계속 나왔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죠?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한 11월쯤에 시행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전히 뭐 신문에 기사에 한번 나오는데 보니까요. 또 국회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통과를 못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어쨌든 도입 예정에 있는 것이 주택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주택 바우처 제도는요. 자, 보조금을 쿠폰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대료에만 딱 쓸 수 있도록 쿠폰의 형태로 지급하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자, 쿠폰의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 쿠폰을 또 임차인한테 바로 주지 않고요. 임대인한테 바로 지급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임대인이 관할 지정 은행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 가서 현금으로 다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소득층에게 그래서 임대료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쿠폰의 형태로 지급하는 이런 주택 바우처 제도, 이런 제도도 우리도 역시 이제 앞으로 도입될 예정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에 345페이지에 가시면 자,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을 실시했을 때요. 어떤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단기와 장기로 또 구분해서 저가주택시장과 고가주택시장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효과 부분은요. 나중에 이제 자, 그 뒷장에 가시면 이제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이 나오고요. 348페이지 보시면 여과작용이다라고 해서 가로 2번에 보니까 주택의 하향여과 과정이라고 해서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 하향여과 과정과 이 앞에서 지금 설명드릴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한 내용이 다시 중복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놓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잠시 쉬었다가요. 345페이지에 그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그 효과부터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